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정보 하나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우리 부자 돼야 되는데요. 경기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하나 이겨내시고요. 또 하나하나 부자 되는 길로 채워 나가신다면 반드시 길은 보인다, 길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다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하나 준비를 계속 해나간다면 그래도 앞길은 열린다. 그래도 살아가야 되니까 반드시 미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부자 되려면요 사실은요 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사주팔자죠. 본인의 사주팔자. 내가 어떤 사주를 갖고 내가 어떤 운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서 살아가느냐. 1살부터 2살, 3살, 매년 매 해운년에 어떤 기운의 작용을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게 또 중요하고요. 하지만 또 달도 있잖아요. 1월달부터 이렇게 하루하루 날도 있고 365일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사주팔자인데요. 그 다음으로 그 본인의 사주팔자와 더불어 더 이상 아니면 그만큼 중요한 게 이 터의 기운입니다. 이 터의 기운. 그래서 이 터를 어느 터에 살아야 우리가 부자가 되고 흥하고 망하는지. 부자 동네는 있잖아요, 여러분. 왜 부자 동네겠어요? 그 터가 좋으니까 부자 동네인 거예요. 근데 이 터의 기운은 100년, 1000년 계속 가질 않아요. 터의 기운은 반드시 몇십 년 단위로, 20년, 30년 단위로 이렇게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에 한 번, 30년에 한 번 이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사.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 터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요. 물이에요, 여러분. 물. 여러분, 배산임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배산임수는 뭐예요? 뒤에 산이 있고, 등배. 뒤에 산이 있고, 임수, 앞에 물이 있는 게 배산임수예요.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산이 나를 감싸고 있어야 돼요. 뭐로 인해서 감싸느냐? 바람에 의해서 감싸야 돼요. 바람이 치고 오는 걸 감싸야 되고 바람이 치고 나가는 걸 또 감싸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좋은 기운, 바람에 의해서 들어온 좋은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이 안에서 머물러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중앙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배산임수, 겹겹이 이렇게 나를 좌청룡 우백호가 겹겹이 나를 싸고 있는 터가 제일 명당 터라고 합니다. 배산, 나를 싸고 있는 게 제일 겹겹이 싸고 있는 게 그 안에서 내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렇게 싸고 있었을 때에 흩어지면 안 돼요. 싸고 있었을 때에 이 기운이 이렇게 배산이 되잖아요. 산이 나를 싸고 있어요. 그러면 뭐를 싸고 있냐면 나를 싸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을 바람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바람의 기운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그 바람의 기운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이 좌청룡 우백호 배산인데요. 또 임수가 있죠. 앞에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왜 또 앞에 물이 있어야 되냐면요. 이 산의 기운은요. 항상 산 줄기가 있죠, 여러분. 산 줄기가 이렇게 등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묘자리를 쓰더라도 산에 이렇게 줄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어느 부분에선가 묘자리를 쓰게 되죠. 그거는 산의 기운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알아보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기가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음택이 되겠죠. 산소를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양택,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양택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 양택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반드시 앞에 물이 있어야 된다. 물이. 왜냐면요. 이 산의 기운이 또 이렇게 뻗치다가 기운이 물을 만나면 기운이 거기에서 물을 건너지를 못해요. 물을 건너지를 못하고 기운이 딱 머뭅니다. 기운이 흩어지는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운이 거기서 딱 머무르게 돼요. 머무르게 되는 건 멈추게 된다는 거죠.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안에 이쪽에서 자꾸 기운이 와. 이쪽에서 오는데 물이 있어요. 물을 만나요. 그럼 여기서 탁 쳐요. 물에 부딪혀요. 그러면 탁 떨어져요. 여기 안에서. 그럼 여기서 맴돌다가 또 없어져. 그럼 또 기운이 또 쳐. 그 다음 기운. 그럼 계속해서 기운이라는 게 오게 되거든요. 바람을 통해서 기운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물을 만나면 또 여기서 물에서 딱 만나면 치게 돼서 또 여기서 툭 떨어져서 여기에서 머물게 돼. 이쪽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이쪽에서 계속 양쪽에서 오는 기운을 계속 물이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차단을 해서 탁 막아줘요. 그럼 이 안에서 또 기운이 형성이 돼. 그러다가 또 흩어져. 그럼 또 그 다음 기운. 여기는 끝이 없는 좋은 기운의 굴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산임수가 부자터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배산임수를 봐야 된다는 게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거는요, 이 물길이라는 거는 물 이꼬르 금전재물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돈이 생기거든요. 그 안에서 돈이 형성이 되고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곧 사람이고 사람은 곧 금전이에요. 그래서 물은 곧 금전이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 금전이 돌기 때문에 물은 곧 금전으로 본다라는 게 아주 그냥 이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이 곧 금전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자꾸 사람이 생기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성이 돼야지 활동을 해야지 돈의 흐름이 생기고 그 안에서 돈이 생기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돈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금전으로 보는데요. 물을 금전으로 보는데 그래서 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물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집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느 터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이사를 할 때에는 어느 쪽에 물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사하려는 어느 방향에 물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적어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배산임수 등을 지고 우리 집 거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실이 있으면요. 거실에서 산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건 배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된 거잖아요. 배산은 내가 등을 져야 되죠. 내 등에, 등 쪽에, 뒤쪽에 산이 있어야 되는 게 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 위치만은 확실히 알아두면 좋겠어요. 어느 위치에 가든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른다. 제일 잘 알려면 저한테 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저에게 전화해서 주소만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좋다 나쁘다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데 본인이 조금 그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배산임수. 내가 산을 등지고 있고 내가 있는 집터에서 베란다가 앞으로 보시면 돼요. 베란다. 거실 베란다가 있잖아요. 거실 베란다를 앞으로 봤을 때 그 앞에 산이 있으면 안 되고요. 산은 뒤쪽에 있어야 돼요. 우리 집 뒤쪽에. 그 앞에 물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되면 배산임수라고 보여지고요. 자세히 보시려면은 저에게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보시려면 적어도 그렇게만 아셔라.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요.
그거는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근데 이 풍수에서 전저후고라고 해서 배산임수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전저후고. 앞은 낮고 뒤는 높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 1번 배산임수라는 게, 만약에 형성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2번은 통과해요. 전저후고가 됩니다. 왜냐면, 어떠한 물길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죠? 뒤에 산이 있어. 어디선가 산들이 있어. 근데 앞에 물이 있어. 그러면 이 지형이 반드시 낮게, 위에서부터, 높은 데서부터 낮게 흘러왔기 때문에 물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길이 그쪽으로 다, 이쪽에서도 물, 저쪽에서도 물이 만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물길이라는 거는, 물이 흐른다는 거는 여기가 제일 지형이 낮대라는 거예요. 낮은 지형에 속해 있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길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배산임수가 형성이 됐으면 반드시 전저후고는 따라간다. 하지만 어딘가에 멀리 앞에 물이 있어. 근데 나는 배산임수 같은데 어떻게 내 앞에 이렇게 높은 지형이 있어. 그럼 그거는 전저후고가 아니에요. 그거를 맞추셔야 돼요. 전저후고. 배산임수가 1번, 2번은요, 앞이 그 대신 이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앞이 지형이 낮고, 내 뒤에 지형이 높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다 설명은 못해요. 오늘 이제 간단한 물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팁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팁을 오늘 드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물길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물 이꼬르 금전이라고 했어요. 이 물길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배산임수가 돼 있는 지형에 내가 만약에 산다 친다면, 아니면 이런 지형에 내가 못 산다 친다면 어떤 걸 보완해야 되잖아요. 살든 안 살든 또 보완하고 싶잖아요. 이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집안에 거실에 어항을 하나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항. 근데 이 어항이 어떤 어항이면 좋으냐면 물레방아가 도는 어항이면 좋아요. 여러분, 어항을 하나 놔서 그 안에서 물레방아가 돌든지, 아니면 어항까지는 너무너무 뭐 번잡스럽다. 그러면 요즘에 막 이렇게 토기로 된 거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거 물 담아 놓는 거. 거기에 뭐 이렇게 이파리 하나 띄우고 고기 한 마리 정도 띄우고 뭐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물 이렇게 해 놓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물레방아가 돌면 돼요. 거기에 물레방아를 돌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런 거 있어요. 막 계단식으로 돼서 물이 뭐 2층이든 3층이든 뭐 너무 층수가 없어도 돼요. 한 층만 있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쪼르륵 물이 흐르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토기 같은 거 많이 팔더라고요. 그거는 사이즈가 뭐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너무 큰 거 아니어도 되니까요. 그런 물레방아 하나쯤 이렇게 거실에 두시면, 그게 물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이 돌아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물이 정지되어 있으면 안 돼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 이꼬르 금전이라고 했죠.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항상 돌아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는, 이 움직임이 보이는, 폭포처럼 떨어지는 물도 괜찮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물도,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물도 괜찮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물을 계속 노래는 거, 그게 금전의 역할을 한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여러분, 작은 거지만은 소소하게 우리가 하나 플러스 하나 이렇게 채워나간다면, 우리가 조금씩 채워나간다면 그게 불어나서 부자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코로나에 지금 델타 변이에 또 막 이렇게 더위에 정말 뭐 너무너무 진퇴양난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고비고비를 겪고 있는데요. 집안에서, 그래서 요즘에 인테리어 용품이 많이 나간대요. 많이 팔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업 구상도 조금 바꿀 필요도 있고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또 고집만 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옛날에 뭐 관우와 장비처럼 지혜를 발휘해서 요때는 조금씩 이렇게 이 사회도 변화되는 것처럼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도 조금 변화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씩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나만 알고 있는 지혜도 있고 너만 알고 있는 지혜를 같이 합쳐서 이렇게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 나가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터고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터고사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떤 영업 장소나 아니면 뭐 개업식을 할 때 사무실을 차려놓고 아니면 어떤 장사를 할 때 영업 장소에서 오픈식을 할 때 우리가 터고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터고사는 뭐냐면요, 이 터에 터줏대감이 계시는데요. 이 터의 터줏대감에게 우리 터의 지신, 이 터줏대감에게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잘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터를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터는 양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사는 터는, 집은 음택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이런 살아있는 양의 기운으로 이런 터에서 살고 저런 터에서 살게 되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집도 옮겨 다니지만 또 영업 장소도 이렇게 어느 한 장소를 얻어서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죠. 또 이전도 하고 이동도 하게 되죠. 근데 이 터를 잘 골라야지만이 우리가 부자도 되고 또 건강도 하고 또 거기에서 돈도 벌고 문제가 없이 또 장사도 잘하게 되는 게 이 터의 기운인데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집을 이사를 하잖아요. 터를 잡잖아요. 그러면 집이 만약에 터가 안 좋으면은 가족이 누군가 아프든지 아니면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든지 아니면 뭐 부부 사이가 이렇게 자꾸 싸워, 그 집만 들어가 이상하게 이 집에 들어와서 자꾸 싸우게 돼요. 그래서 자꾸 부부싸움을 해서 부부가 이별을 하게 돼. 멀어져, 부부 사이가. 또 불화가 이렇게 생겨. 자식이 자꾸 아파. 아니면 다치든지 이렇게 또 사고가 자꾸 생기든지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자꾸 꿈자리가 사납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영업장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데 손님이 이렇게 뚝 끊겨. 그리고 자꾸 거기서 구설수, 시비수가 생겨요. 만약에 뭐 음식이 잘못 나와서 막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영업하시는 곳에서 직원들끼리 자꾸 싸움이 난다든지 이렇게 트러블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손님이 끊긴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영업장, 우리가 사는 집터도 중요하고 또 영업장도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터고사를 함으로써 그 터신에게, 우리 터줏대감, 지신에게 여기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인사를 구하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제가 이런 유튜브가 요즘에는 많은 정보를 주는데요. 또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오늘은 이 터고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정보화 시대고요. 뭐 간편하게 어떻게 하세요라고 정보를 드리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또 해도 되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요,
다른 거 예를 들면 조금 비방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작은 어떤 소소한 거에서는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세요, 저런 방법도 해보세요 라고 많이들 일러드립니다. 그런 거는 해서 무탈한 게 있어요. 해가 없는 게. 그런 거는 얼마든지 이런 방법도 써보고 또 이게 안 되면 저런 방법도 써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 터고사라는 거는요 반드시 이 무당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간혹 보면은 아무나 본인의 영업장소 아니면 뭐 사무실 이런 장소에 막 돼지머리 올리고요. 그리고 막 시루떡 갖다 놓고요. 또 막 술도 갖다 놓고요. 과일도 갖다 놓고요. 이렇게 해서 터고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고 정성을 들이는 건 좋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요, 이 터고사라는 거는요,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냥 내가 허공에다 대고 아무한테나 대고 하는 이런 정성이 아니라 터신, 이 터줏대감, 터의 신, 이 터줏대감에게 인사를 고하는 의식이에요. 근데 이 인사를 드릴 때에 인사만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터고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냐면 이 터에서 영업이 잘 되고 손님이 잘 들어오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돈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터고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런 터고사를 지낼 때는 동서남북 사방팔방의 기운을 다 열어주는 그런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냥 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터의 기운도 다스리면서 이 터줏대감에게 터의 기운도 다스려 주십사 인사도 드리면서 또 이 기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 장소가 있잖아요. 터에는 다 터신이 있어요. 여기 칸, 저쪽 칸 이렇게 번지수가 있죠, 여러분. 알기 쉽게 번지수가 있는데 그 번지수마다 이 터신, 터줏대감이 다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터신에게 인사를 고함에 있어서 다스려주는 인사도 드리지만 또 하나 이 터에서 발생하는 기운이 사방팔방 모두 퍼질 수 있도록 내가 사방팔방의 문이 다 열려서 이 기운이 전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게 터고사예요, 여러분. 그냥 돼지머리 놓고 떡 놓고 술 놓고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걸로는 터고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정성으로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외의 것에서 중요한 게 이 사방팔방 기운을 다 열어주는 것과 터신에게 정확한 그 터줏대감에게 인사를 고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부정을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차려놓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나는 터신에게 터줏대감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일반인이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했던 건데 음식을 차려놓으면 잡기가 따라 붙게 되죠. 이 잡기 저 잡기, 내가 몰라요. 일반인들은 어떤 잡기가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비방을 못 쳐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픈 날부터 잘해달라고 빌었던 게 잡기들이 끓게 되면서 요동을 치게 됩니다. 판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들어가서 처음에 한 2, 3개월 반짝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픈해서. 그게 잡기들의 장난이거든요. 잠깐 반짝, 오픈빨이라고 하죠. 잠깐 반짝했다가 잡기들의 요동으로 인해서 잠깐 반짝했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잡기들을 다
다스리지 못하면 그 기운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터고사는요, 일반인들이 해서도 안 되고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이렇게 전문가에게 반드시 맡겨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라고 뭐 터고사 여러분들에게 여러 방법이 있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인지하시라고. 잘못되면은요, 잘하려고 돈 많이 들이잖아요. 우리가 가게 얻으려면 돈 들이고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여서 정말 꿈을 안고 오픈을 딱 했는데 그 터고사 하나 때문에 잘못 일이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터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터를 고를 때에 물론 이 터가 어떻습니까? 라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터를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터의 기운, 그 터와 맞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예를 들면 음식을 해야 되는지, 냄새가 나는 음식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자리에서는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한식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된장찌개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에서는 음식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되는 마른 장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되는 터가 있습니다. 또 음식 냄새 풍기는 걸 싫어하는 터도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거, 예를 들면 뭐 액세서리 집을 한다든지 뭐 옷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깨끗하게 그런 업종이 맞는지, 어떤 업종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언제?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터에서 흥행을 하시려면요, 터의 기운과 또 이 들어간 영업주 사장님의 기운과 그리고 또 터에 맞는 이 장사, 어떤 업종이 맞는지, 이 세 개가 삼위일체가 맞아야 성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터라는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잠을 자는 이 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돈을 버는 영업장의 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터를 잘 잡으셔서 반드시 부자 되는 터만 잘 고르셔서 영업에 흥행하시고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영상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